세상을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기업, 0.01%의 천재 CEO가 이끄는 회사, 전기차를 넘어 로봇 AI 에너지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끝을 모르는 성장주, 결국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 원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갖고 지구에서 모든 테스트를 진행하는 탈지구적 우주 기업을 발견했다라며 흥분했던 수많은 사람들, 주주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국장에 지쳐서 혁신적인 기업을 찾아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혁신 기업으로 불린 테슬라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지난 3-4년간의 짧지 않은 기간을 투자하며 나름 믿음을 유지해 왔건만, 틈틈이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수량을 늘리며 기다려 왔건만, 결국 돌아오는 건 미국 주식 인덱스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환호하며 AI 기업들이 미친 성장률과 매출을 보여줄 때 혼자 반대로 움직이며 주가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어닝은 분기당 최악의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끝을 모르고 떨어진 거죠. 결국 장기 투자를 외쳤던 사람들, 파괴적 혁신 기업을 환호했던 이들, 10년, 20년 이상을 투자한다는 투자자들, 테슬라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기업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며 돌아섰습니다. 다시 100불로 빠진다며 놀리는 사람들, 제 영상과 댓글을 보며 영감을 받아서 쇼쳐서 큰돈을 벌었다며 비아냥대는 사람, 망해가는 기업의 주식을 아직도 들고 있냐며 훈수를 두는 사람, 지금은 테슬라를 살 때가 아니라는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 어김없이 등장하고 영상의 댓글창을 채우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등장하죠.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의 비중 축소 의견들과 매도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모델2 개발 계획 취소 같은 퍼드들이 온갖 SNS를 뒤덮으며 그렇게 테슬라는 망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퍼드와 공포 뉴스는 하락장에 나올까? 왜 사람들은 연중 최저점일 때 테슬라의 투자를 의심할까? 더 근본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왜 빠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의견들을 술술 말하겠죠. 매출 감소, 고금리 시대의 판매량 저조,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FSD에 대한 현실 직시, 이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최악의 어닝이라는 테슬라 2024년 1분기 발표 이후 주가는 왜 오르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사람들은 말하겠죠. 이제 과매도 구간을 통과했다. 숏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 월가 입맛에 맞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론이 주가 부양용 어닝 발표를 해서 그렇다. 이런저런 이유를 말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테슬라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찍었던 이유, 1분기 어닝 이후 상승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은 정말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 맞나요? 혹시 언론에서 들은 얘기는 아닙니까?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그럴듯하고 납득이 되는 시나리오를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했던 거의 모든 설명은 미국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국내 언론이 그대로 옮겼던 내용에 또다시 유튜버들이 풀어서 옮긴 그 내용을 듣고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선택한 거겠죠. 그럼 언론에서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하던가요? 8월까지 빠진다? 단기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내리꽂는다?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그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왜냐? 이게 가장 그럴듯하잖아요. 언론은 늘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대중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공감을 받고 클릭수, 조회수, 시청률이 올라가야 성공한 언론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충실히 합니다. 실제 그 기업이 어떤 상태인가 보단 일단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가 하락이라는 현황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해야 하는 거죠. 더불어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할수록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궁금증을 유발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리로 움직이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노출되고 우리 주변의 구경꾼과 회방꾼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이야기에 멘탈이 무너지며 지칠 대로 지쳐가면 어느덧 테슬라 장기 투자는 멍청하고 무식하고 순진한 발상이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몽상가들의 자위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최소 10년의 장기 투자 대장정에 테슬라라는 기업을 발견하고 투자하면서 단기적인 시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락 구간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언론의 공포뉴스와 4848이들의 조롱, 그럴듯한 껴맞추기식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테슬라라는 기업이 세운 마일스톤에서 현재는 어느 구간을 지나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중한 영역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체크해보는 게 진정한 장기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모델3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하며 파산 문턱까지 갔다 왔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그 당시 완성한 기가팩토리 시스템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그 어떤 기업도 따라할 수 없는 전기차 생산 능력과 마진을 확보했고, 그 경쟁 우위는 2020년부터 시작된 폭발적인 판매량 증가에 따라 급격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 내연기관을 포함해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가 테슬라의 모델 Y가 돼버린 지금, 일론이 2008년에 언급했던 전기차의 대중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 매분기 전기차 판매량과 인도량, 매출액과 EPS를 따지며 예쁜 재무제표를 좋아하는 월가의 입맛에 맞게 가파른 상승 구간을 지났고, 그 이후 테슬라는 AI 데이를 통해 FSD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발표하며 그 다음 목표인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모빌리티를 향한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2017년 이후 확보된 전기차 생산 능력이나 전기차 자체의 판매량 증가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빌리티의 완성을 통해 더 이상 인간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주행카를 완성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 즉 자동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차를 만들어서 기존 내연기관 차는 물론이고 구동력만 전기로 바뀐 전기차들을 모두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며 더 이상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FSD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고 어디까지 왔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챗 GPT와 같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FSD는 가장 최신 버전을 미국과 캐나다의 일반 유저들에게 공개하고 구독료를 99불로 낮추며 더 많은 차량들의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FSD 마일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FSD의 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인 AI의 연산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AI 반도체의 절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35,000개를 보유한 엔비디아의 H100 반도체를 싹쓸이 구매하면서 올해까지 85,0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즉, 차량 판매로 벌어들인 풍부한 유동성을 FSD 개발에 집중하며 다른 기업들과의 완벽한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일론의 말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메타 다음으로 H100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테슬라이며 3위가 xAI라고 말했죠. 이처럼 현재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자본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는 8월 8일 사이버캡이라고 명명한 로보택시의 공개를 통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라면, 테슬라의 2030년을 바라보는 장기투자 펀드의 매니저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분기당 전기차 판매량이 중요할까요? 아님 경쟁자들을 모두 오징어로 만들어버릴 게임 체인저이자 전기차를 다음 단계로 진화시킬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이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CEO나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펀드 매니저에게 가장 중요할 거고, 지금 이 순간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겠죠? 왜냐? 전기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나 빠르게 따라올 수 있잖아요. 단순히 구동력이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바뀐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에서 더 싸게 만들고 베끼고 흉내낼 수 있잖아요. 결국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한 목적은 FSD를 완성하기 위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의 확보였고, 그게 가능한 수준의 차량 판매가 이루어진 현재의 이 순간 이후 다음 단계에선 당연히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모빌리티에 특화된 AI, 즉 물리세계의 인간과 함께 움직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드라이브 GPT를 완성하는 것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전기에너지 기반의 로봇 AI 기업이라고 일론이 계속 말해왔던 이유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테슬라의 가격 흐름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자본들을 멀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그 지표 FSD의 완성을 향한 과정에 집중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적립식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아닐까요? 2020년 제가 처음 테슬라에 투자했을 때 끝없이 오르는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서 주변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테슬라 모델 3 양산하다가 파산한다고 했던 2017년, 18년 이때쯤 테슬라 투자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산 사람들 진짜 부럽다 부러워.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똑같은 역사가 전기차 대량 양산 체제의 구축이라는 미션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이라는 미션으로 바뀌었을 뿐 똑같은 흐름으로 반복되고 있는데도 부럽다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떨어지는 주가와 판매 실적 추이만 논하면서 욕하고 푸념하고 놀리고 비아냥대는 모습 속에서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아무리 흥분되고 지금 당장 치고 달리고 싶어도 에너지를 비축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며
전체 코스를 완주하고 살아남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속도로 계속 달려야 하는 겁니다. 출발 총소리가 나자마자 앞으로 치고 달렸든 어느 한 구간 전속력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며 선두권으로 갔든 마지막 순간 결승전에 보이지 않거나 중간에 넘어져서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장기 투자도 똑같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에 흥분하고 오르는 주가에 반응해서 부푼 기대를 갖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면 마라톤 코스에 늘 등장하는 죽음의 오르막 구간과 끝없이 이어지는 지루한 주변 풍경에 점점 힘을 잃고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기 투자자 여러분, 테슬라 장기 투자자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테슬라의 미래가 무엇이든 테슬라가 발표하고 그려가는 미래의 로드맵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의미 있는 차량 판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드라이브 GPT를 완성해가고 있을 뿐이고, 이게 완성된 이후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자동차에 대한 개념, 서비스업에 대한 개념, 상가에 대한 개념, 업무 공간에 대한 개념, 노동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모든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됐던 모든 것, 내가 이동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서비스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나에게 다가와주고, 업무와 이동이라는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한 곳에서 융합되며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것이고, 공장, 사무실, 건설 현장, 집안 가사까지 인간이 진행하던 모든 노동 환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며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될 테니까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의 완성, 이 시점 이후부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